주변에 늘 다른 사람, 특히 연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애쓰는 남성들을 본 적 있으신가요? 겉보기에는 더없이 자상하고 배려심 깊어 보이지만 그들의 행동이 순수한 이타심이나 낭만적인 사랑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다정함 뒤에 숨겨진 깊은 심리적 뿌리와 그들이 겪는 조용한 고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경우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남성들의 강박적인 욕구는 그들의 어린 시절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정서적 관계가 형성되는 시기, 즉 주 양육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 패턴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만약 한 어린 소년이 조건부 사랑을 주는 가정에서 자랐다고 상상해 봅시다. 애정 표현은 예측할 수 없고 정서적 안정감은 늘 부족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위험한 신념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을 얼마나 잘 섬기느냐에 달려있다는 믿음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아이는 종종 감정적 보호자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어머니가 정서적으로 지쳐있거나 불안해하거나 우울해 보이면 아이는 어머니의 기분을 풀어주려 했습니다. 아버지가 부재 중이거나 감정적으로 멀게 느껴지면 아이는 집안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타인의 기분과 필요를 파악하는 능력을 생존 기술처럼 연마하게 됩니다. 우리 문화에서 흔히 말하는 눈치를 보는 법을 생존을 위해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는 착하고 도움이 되고 순종적인 것이 안전과 인정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을 내면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자들이 회유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투쟁도피 반응처럼 이 또한 트라우마에 대한 반응 중 하나입니다. 갈등을 피하고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만족시킴으로써 인정을 얻으려는 행동 양식이죠. 이것은 굴복을 통해 자신을 지키려는 생존 전략입니다. 마치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되어준다면 당신은 나를 떠나거나 상처 주거나 사랑을 거두지 않겠죠. 이 깊게 뿌리내린 믿음은 조용한 각본처럼 그를 따라다니며 성인이 된 후의 삶까지 지배합니다. 그가 자라 연애를 시작할 때 그의 내면에 존재하는 어린 소녀는 여전히 타인을 기쁘게 함으로써 사랑을 얻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 헌신하고 파트너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보다 우선시합니다. 겉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이상적인 남자친구, 완벽한 남편처럼 보입니다. 세심하고 관대하며 감정적으로 소통이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그 표면 아래에는 미묘한 절박함이 숨어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내면의 충만함이 아닌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거절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홀로 남겨질 것이라는 두려움 말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이 역학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처음에는 여성들도 이런 남성들에게 큰 매력을 느낍니다. 전형적인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에 서툰 남성들과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갈등을 두려워하고 관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진짜 감정을 억누릅니다. 결국 그의 감정의 그릇이 바닥나고 억눌렸던 분노와 원망이 쌓이면 평소에 그답지 않게 폭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더 나쁘게는 모든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키고 무감각해지는 소위 번아웃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은 그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우리가 아무리 친절함과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덮으려 해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남성들은 종종 매우 예민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영혼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상대를 아끼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성장 과정의 어딘가에서 사랑과 자기 희생을 혼동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을 하려면 자신을 축소하고 자신의 필요를 침묵시키고 다른 사람이 더 커 보일 수 있도록 스스로 작아져야 한다고 배운 것입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한 사람이 끝없이 주고 다른 한 사람이 받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취약성을 공유할 때 생긴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치유는 이 모든 행동 패턴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상처에서 비롯된 생존 방식이었음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만약 거절한다면 무엇이 두려운가?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 다른 모두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멈추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질문들은 어린 시절에 뿌리내린 두려움을 수면 위로 드러내고 마침내 그 낡은 각본을 새로 쓸 기회를 제공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여정은 사랑을 연기하는 삶에서 진정으로 사랑을 경험하는 삶으로 타인을 기쁘게 함으로써 가치를 획득하는 것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음으로써 가치를 구현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타인의 비위를 맞추는 행동을 단순히 친절하거나 배려심 깊은 성격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성격이 아니라 트라우마에 대한 반응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관대함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한때는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했던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터득했던 슬픈 생존 방식인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가 너무 과하거나 혹은 귀찮은 짐처럼 취급받는 경험을 했을 수 있습니다. 남자는 씩씩해야지, 울면 안 돼 와 같은 말을 직접적으로 듣거나 혹은 미묘한 분위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과 관심에는 늘 조건이 붙었습니다. 착한 일을 하거나 조용히 있거나 남을 도울 때 칭찬을 받았지만 그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거나 솔직한 감정을 표현했을 때는 외면당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랑받기 위한 전략을 개발합니다. 바로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트라우마에 기반한 피플 플리저의 본질입니다. 이들은 고통스럽고 정서적으로 방치되었던 경험을 통해 관계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고 타인을 위해 과도하게 헌신하는 것이라고 학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치 카멜레온처럼 자신을 바꾸고 상대방에게 적응하며 상대의 기분과 선호를 예측하는데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하지만 그 핵심은 사랑이 아닌 자기보호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거절, 분노, 버림받음, 그리고 실망한 표정입니다. 내가 당신을 실망시키면 나는 사랑을 잃을 거야. 내가 당신을 화나게 하면 나는 혼자가 될 거야.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될 거야. 와 같은 무의식적인 생각들이 그들의 행동을 조종합니다. 비극은 그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추구하는 진정한 유대감을 거의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진짜 생각과 감정을 숨기기 때문에 그들이 맺는 관계는 진실이 아닌 연기에 기반을 둡니다. 그들은 그들이 하는 행동 때문에 사랑받을지는 몰라도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때문에 사랑받지는 못합니다. 이런 단절감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조용한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치유는 자기 희생이 고결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임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경계를 단 한 번도 설정하지 않았는가? 나는 마음속으로 아니오라고 외치면서 네라고 대답해온 적이 얼마나 많은가? 와 같은 질문을 통해
사랑을 얻기 위해 연기하는 법을 배우기 이전에 자기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는 불편함, 오해받는 괴로움, 거절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견뎌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순간들은 위협이 아니라 사랑을 얻기 위해 자신을 지워야만 한다는 낡은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타인의 비위를 맞추는 것은 친절이라는 탈을 쓴 감옥입니다. 그 감옥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실을 되찾기 시작할 때 그들은 비로소 더 진정성 있고 주체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진정한 연결은 타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들리고 받아들여질 때 만들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채널을 구독하시면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는 여정에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자신을 소홀히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데서 나옵니다. 한 남성이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정신건강을 희생하지 않을 때 그는 더 나은 파트너, 아버지, 친구가 될 뿐만 아니라 더 충만하고 자유로운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은 텅 빈 상태로 헌신하도록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상태로 살아가도록 태어났다는 사실을